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로 시설 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축구장 360개와 맞먹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로는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컸던 건데요. 정부는 또다시 폭설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한 참외 농가. 눈으로 인해 비닐하우스의 철제 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사정은 근처 화훼 농가도 마찬가지. 이곳에서 키우던 관상용 나무들은 모두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봄 대비해서 키운 게 이제 엎어지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지. 상품이 다 나갈 게 이제 엎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내년 봄에 이제 팔 물건들이. 지역별로 많게는 40cm의 기록적 폭설이 내린 지난달 28일. 습기를 잔뜩 품은 눈에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모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전국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대설 피해 규모로는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정부는 경기 남부 지역의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피해 시설에 대한 손해평가 등을 통해 보험금과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일까지 간이축사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재해 대비 긴급 점검에 돌입합니다. 재해보험 같은 경우도 가입을 좀 하시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빨리 농가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피해 조사하고 하여튼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또 지붕 버팀목 설치, 급수시설 피복 등 농가의 재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또 폭설이 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닐하우스 붕괴를 막기 위해선 하우스 내부에 보조 기둥을 미리 세우고 눈이 이미 쌓였다면 치우기보단 대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만 3세 남자아이가 말린 매트에 끼어 숨진 지 4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은 여전히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법정에서 뇌사 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건 유족이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자아이가 관장의 손에 들려 매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발버둥 치지만 관장은 아랑곳 않고 더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러 온 사범은 매트 안을 들여다만 볼 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20여 분이 지나 만 3세 도하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장은 처음부터 장난이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아유 장난이에요 장난. 그게 첫마디였어요? 네. CCTV에 뭐가 있길래 그걸 다 지우냐고. 에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이래요. 세 번의 재판에서도 가해자 측 주장은 동일했습니다. 당시 도하 옆에 있던 사범에게 아이를 꺼내라고 손짓했다며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복했습니다. 뇌사 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행위는 유족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0년간 뇌사 상태에 있었던 사람도 깨어날 수 있는데 그 며칠 뇌사였다고 호흡기를 뗀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은 병원 기록들을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명확하게 법정에서 발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도하가 떠난 지 4개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유족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어떨 때는 몇 월 며칠인지 까먹어요. 그냥 애 사진 앞에다 놓고 왜 먼저 갔냐. 엄마 두고. 나는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경찰은 유족이 아동학대와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태권도장 사범 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는데 마약을 탄 음료를 한 잔에 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자 12명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여 명의 경찰이 클럽 내부에 진입해 무대를 둘러쌉니다. 이내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통제합니다. 이곳은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입니다. 해당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마약 거래가 이뤄진 클럽입니다. 이들은 주 출입구 위에 또 다른 비상 통로를 만들어 단속에 대비했습니다. 합동 단속팀은 건물 평면도를 미리 확보해 비상 통로 3곳을 파악한 뒤 도주로를 차단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있던 손님 85명과 직원 11명 등 96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자 1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이들은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 음료를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럽 내에서 그 종업원들한테 요청을 하면 마약이 투약된 그 탄산음료를 구매하는 형태로 구매를 했다라는 일부 진술들을 확보를 했고요. 해당 그 탄산음료는 그 개당 10만 원 정도 거래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손님 중 누군가가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케타민 0.7g 이외에 별다른 마약류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클럽 업주와 마약 투약자를 대상으로 클럽 내 유통책을 확인하는 한편 이날 함께 검거된 단순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 회생 절차가 석 달째 진행 중입니다. 오늘 13일 기업 조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기업 청산이 더 나을지 결론을 내리는데요. 관건은 인가전 M&A 성사 여부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서울회생법원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29일까지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두 회사가 계속 기업 가치가 높아 회생 절차를 유지할지 기업 청산이 더 나은지 결론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된 채권이 1,500여 건에 달해 채권 조사 기간이 2주 연장되면서 조사위원의 결론은 오는 13일 나올 예정입니다. 관건은 이때까지 두 회사가 인수의향자를 찾을지 여부입니다. 두 회사는 회생 절차 개시 때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이커머스 특성상 처분할 자산이 적어 새로운 투자자 확보 없이는 변제 계획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지만 미정산 금액만 1조 3천억 원에 달하고 판매자와 카드사, 전자결제 대행업체 유치도 어려워 운영 정상화도 난항을 겪는 만큼 인수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조사위원이자 매각 주관사인 한영회계법인이 오는 13일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기업 청산 가치가 더 높고 인수의향자를 못 찾아 회생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면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한편 같은 큐텐그룹 산하인 인터파크 커머스는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확보하며 지난달 29일 회생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ARS 기간 동안 미국, 유럽의 유명 브랜드 상품을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납품 계약을 맺었고 국내 기업 두 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팀F의 운명은 결국 투자자 유치 여부에 달린 가운데 두 회사는 내년 1월 17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네, 프로야구 FA 시장의 후반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태 선수와 류지혁 선수 등 아직 새 팀을 찾지 못한 선수들 행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팀 내 연건들의 군입대와 외국인 선수 구성이 속속 완료되면서 구단들이 물밑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구단들의 통큰 투자로 뜨거웠다가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프로야구 스토브리그가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일 기준 FA 시장에서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선수는 총 9명. 그중 A등급으로 분류된 LG 최원태, B등급으로 분류된 삼성 유지혁, 기아 임기영, 한화 원클럽맨 하주석 등의 행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A등급과 B등급 선수가 이적할 경우 원소속 팀은 각각 보호선수 20명 외 1명, 보호선수 25명 외 1명을 보상선수로 지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일 13명의 선수가 군입대로 이적이 불가능해지면서 각 구단 입장에선 보호선수 명단을 짜는데 숨통이 트인 상황. LG 최원태는 삼성 이적설이 제기된 가운데
삼성 측 관계자는 FA 시장에 남아있는 선수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삼성 내야수 류지혁의 경우 삼성과의 재계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단별 3명으로 제한된 외인 라인업도 속속 채워지며 KBO에 남아있는 외국인 선수들의 행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시즌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한 기아의 내일은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NC 하트와 롯데 반즈, 키움 후라도의 계약 체결 소식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연합뉴스 TV 신현정입니다.